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번 여름 혹은 겨울에 늘 그래왔지만 이번 여름에는 특히 또 유럽으로 향하는 유망주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 또 어린 선수들이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K리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수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이적을 하는 선수들 총 4명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또 팀을 옮기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으로 향하는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루트, 다양한 선수, 그리고 다양한 리그에서 또 이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K리그에서 유럽으로 간 선수는 2명입니다. 박승수 그리고 윤도영 선수가 있습니다. 박승수는 수원 삼성에서 뉴캐슬로 이적을 했고요. 윤도영 선수는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브라이턴 호브 앤 알비온으로 이적을 했고 현재는 네덜란드로 바로 임대를 떠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내 이적을 보면 조진호 선수가 라디니츠키 니스에서 꼬냐스포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조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에서 방출을 당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라드니츠키 니스에 일단은 임대 영주로 갔다가 이후에 결국 좀 풀어준 그런 느낌을 알고 있어서 어쨌든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라드니츠키에서 조진호는 코냐스포로 다시 한번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선수는 지로나에서 안도라로 임대를 가게 됐고요. 지로나는 라리가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리가의 팀이지만 안도라는 또 라리가 2의 팀이고요. 뭐 지로나에서 지난 시즌 또 김민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적 혹은 임대 구단 선택 배경 그리고 각 구단의 상황과 활약 예상을 선수마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선수는 박승수 선수입니다. 박승수 선수는 뉴캐슬로 이적을 확정 지었고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까지는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적이 상당히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1892년에 창단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구단입니다. 간단한 이적 사가를 정리해보자면 잘츠부르크, 미트윌란 뭐 그 이외에도 또 여러 팀들이 있었죠.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팀들이 있었고 마르세유나 미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대략 한 10개 구단 정도가 경합을 했으면서 이 박승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중 또 선수의 의지가 가장 컸던 뉴캐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뉴캐슬 선택 배경에는 제안 온 구단들 중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구단 중 하나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됐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이적 제의가 왔던 그 구단들 중에는 현재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뉴캐슬의 최근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꿈을 향한 도전을 하는 가운데 가장 또 큰 구단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박승수 선수가 리그에서 그리고 컵대회에서 득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출전을 하면서 시즌을 치러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승수 선수의 뉴캐슬에서의 활용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3-3 내지는 3-4-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디아우 감독의 체제에서는 일단 윙은 또 왼쪽에서 뛸 수 있는 박승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뉴캐슬은 다가오는 여름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뭐 다가오는 여름이라기보다는 다가오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고 해 맞겠네요. 어쨌든 또 뉴캐슬은 방한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캐슬에서는 트랜지션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측면에 넓게 배치되었을 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윙어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박승수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기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지션 뎁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전급 자원으로는 앤서니 고든과 하비반스 선수가 뛰고 있고 쿠르데로 선수와 가란 콜 역시 또 로테이션 자원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서 또 당장 박승수도 지금 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뭐 21세 이하 팀에서 홈그라운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 같고 2025-26 시즌 나아가서 26-27 시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적응 기간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잘한다면 뭐 종종 A팀 명단에 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넓은 방향에서 박승수 선수의 이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간 윤도영 선수입니다.
현재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으로 임대를 가게 됐는데 1902년에 창단한 구단이고요. 현재 LADBC 소속입니다. LADBC는 네덜란드 일부 리그고요. 일단 윤도영 선수가 향한 건 브라이튼 호벤 알비언이죠. 겨울부터 윤도영에게 브라이튼 호벤 알비언이 관심을 보였었고 대략 40억 원 가량의 이적료를 통해서 윤도영 선수가 브라이턴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대를 떠나오게 된 건데요. 앞서 봤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그라운드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유망주들이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 B팀에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워크퍼밋 충족을 위해서 또 근방에 있는 여러 또 중소리그들의 또 팀들의 임대를 보내는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 팀의 다른 기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엑셀시오르를 선택한 윤도영 선수의 이유는 대부분의 브라이튼 유망주들이 임대를 가는 것과 비슷하게 떠나는 것과 함께 또 연고지가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는 페예노르트의 연고지인 로테르담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 역시 윤도영 선수가 유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또 엑셀시오를 선택했다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2025년 윤도영 선수는 대전에서 12경기 동안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컵대회에서도 1경기를 기록했었는데요. 윤도영 선수가 어떻게 쓰일지도 이어서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시오르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도 4-2-3-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뱅 댄 윌 감독이 또 이끌고 있고요. 엑셀시오르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2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현재 LADBC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도영 선수를 오른쪽으로 또 주로 보지만 왼쪽도 뭐 보면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또 살펴볼 텐데요. 엑셀시오르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역사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로는 김남일 선수가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에서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결국 로테르담을 연고로 하는 여러 구단들 중 또 페예노르트와 더불어서 엑셀시오르도 작지만 또 로테르담에 있는 팬들에게 매력이 있는 구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지션 데스를 보면 왼쪽에는 새롭게 영입된 델레우트 선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로테르담의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잭부스 선수와 로사리오 선수가 각 포지션별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최소 3번째 윙포워드로는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주전급 자원인 델레우트와 페르난데스 선수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3번째 윙포워드는 활용이 될 수 있겠고 프리시즌을 얼마나 잘 보내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해 보이고요. 물론 이 엑셀시오르드가 윤도영을 데려오면서 출전 시간을 충분히 약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뭐 적게 되는 뭐 본인이 주전 경쟁에서 완벽하게 밀리지 않는 이상 뭐 그래도 뛰기는 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이왕 또 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쌓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유럽에서 또 이적한 유럽 내 이적 사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야스포르로 향한 조진호 선수입니다. 콘야스포르는 1922년에 창단한 구단이고요. 현재 튀르키예 시페르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적 사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라드니 츠키니슈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조진호 선수는 FA로 풀린 상황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복수의 유럽 구단들과 계약을 논의하면서 그 와중에 콘야스포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콘야스포르를 선택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결국 조진호 선수는 여러분들 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아시다시피 이 페네르바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네르바체에서 결국 프로 데뷔는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이것이 조진호 선수가 콘야스포르로 다시 말해서 좀 더 큰 범위에서는 슈페르 리그로 돌아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 본인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진호 선수는 2024-2025 시즌 리그에서는 30경기 동안 1개의 도움을 기록했었고 컵대회에서도 3경기를 소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진호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분명히 여러 유럽 팀들에게 또 기대감을 안길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콘야스포르로 다시 돌아오는 또 조진호 선수의 모습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콘야스포르 같은 경우에는 레체프 위차르 감독이 이끌고 있으면서 지난 시즌 슈페르리그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포메이션은 4-3-3 내지는 3-4-3인데요. 조진호 선수가 기용될 수 있는 포지션은 두 곳입니다.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백입니다. 콘야스포르는 튀르키예 콘야를 연고를 하고 있고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인데요. 백3와 백4를 운용하면서 이에 따라서 또 기용 포지션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야스포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IG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유럽 LI 시리즈 첫 번째 경기의 원정팀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제 베시타시와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경기는
베이스타시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서 포지션 뎁스를 보면 주전급 자원으로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예브토비치 선수가 뛸 수 있겠고요. 라이트백에는 새롭게 영입된 안주아나 선수가 주전급으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테이션으로도 윌긴 선수와 위리신 선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 미드필더 뎁스는 상당히 두터운 콘야스포르입니다. 조진호 선수는 역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능력이 각 팀에게는 정말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측면 수비로 뛰었을 때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고, 조진호 선수는 2003년생으로 다가오는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적이 또 조진호 선수의 유럽 커리어를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곤야스포르라는 또 실페르 리그에 새롭게 돌아간 만큼 이번에는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여줘서 페네르바체가 본인을 보냈던 걸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FC 안도라로 이적한 김민수 선수입니다. 김민수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로나에서 안도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FC 안도라는 1942년에 창단했고 현재 라리가2에 소속되어 있는 구단입니다. 간단한 이적 사갈의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시즌 또 김민수 선수는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히로나에서 중요한 유망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고 그런 여러 루트 중에 안도라로의 임대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안도라로의 이적을 선택한 배경에는 구단주 제라르 피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라르 피케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피케인데요. 그 피케가 김민수 선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영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관심에 대해서 또 지로나와 김민수 선수가 합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독일이나 영국 2부나 여러 리그에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결국은 라리가 2로 가게 됐고요. 2024-2025 시즌에는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호파델리에서 총 6경기에 나서면서 187분을 뛰었습니다. 뭐 출전 시간 자체는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A팀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를 했고요. 2006년생의 어린 윙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록도 정말 또 대단한 기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FC 안도라는 이바이 고메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에는 스페인 3부 리그에서 4위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거쳐서 또 라리가 2로 승격을 하게 됐는데요. 4-2-3-1을 사용하고 있고 왼쪽, 오른쪽 윙 뭐 다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FC 안도라는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피케가 소유하고 있는 구단인데요. 지난 스페인 3부에서 플레이오프 거쳐서 2부 승격에 성공을 했다는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윙에게는 보통 두 자리가 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다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팀명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안도라라는 국가의 팀인데요. 사실 안도라라는 국가가 막 아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도라는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이지만 라리가에는 또 출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뭐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리그나 이런 것들을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FC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왼쪽에는 세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르틴 선수가 뛰고 있고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암파니스 선수와 깔보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김민수 선수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갔을 것이고 그것이 부담을 또 적게 갖게끔 하는 요소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지난 시즌 경험했던 챔피언스리그나 스페인 1부보다는 스페인 2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뛰게 된다면 분명 또 좋은 자원으로서 오래 경기를 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유럽 내 이적 그리고 K리그에서의 유럽 이적으로 이적을 하게 된 유럽으로 향한 유망주 4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또 2000년대생이고 조진호 선수는 2003년생이지만 뭐 박승수는 2007년생, 윤도영과 김민수는 2006년생으로 상당히 더 어린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많이 보일 만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좋은 능력 펼치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선수들의 활약들 열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